반갑습니다. 요즘 아주 날씨 좋죠? 굉장히 나들이하기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들이를 하면서 또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소개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역에서 나오시면은 그 1번 또는 10번 출구 쪽 나오셔서 요 파란 선을 따라서 나오시면 남산 예전공원 뒤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를 지나서 꺾어 들어가면 바로 일본군 위안부 기억터가 있습니다. 요 일대가 이제 어디냐면 남산 예장공원에서 그때 남산 서울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서울 유스호스텔까지 이 코스를 남산 인권숲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일대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그 무시무시한 정보기관 중앙정보부, 즉 안전기획부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가 어, 남산 인권숲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명동역에서 불과 10분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부담 없이 산책하시면서 한번 가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곳에 가시게 되면 이러한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터라는 그런 터지석과 함께 저 멀리 보시면은 그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그 조형물이 있는데 그곳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큰 대리석으로 손을 보듬고 있는 그러한 조형물이 하나 있죠. 네. 그 조형물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인간은 원래 만강의 동물이잖아요. 잊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에 보시는 조형물같이 조형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 관련된 교육을 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바로 이 정보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이 비문의 내용은 바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 맺힌 한이 담겨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피해자 할머니 247분의 성함이 하나씩 하나씩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맨 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많은 글들이 써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는지 사연,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지 그 회한, 그리고 일제가 패망후 우리 해방이 됐죠. 그러면서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수많은 꽃다운 소녀들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바로 그 사연들. 그리고 반세기 동안 일본군 성노예 이야기는 묻혀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지 그 내용, 그리고 그 이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수요 집회, 그리고 소녀상의 설치, 인권운동, 평화운동 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한 소녀가 검은손에 의해서 강제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기억연대 주관으로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9일자로 벌써 1669차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죠. 저는 참 여기에 참여하시는 수많은 우리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 그 수많은 단체들께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군의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수요 집회를 열리고 있습니다. 이 수요 집회에서 주장하는, 아니죠,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군 당신들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진상 규명하라. 일본군 성노예에 대해서 공식적인 진상 규명을 하라. 셋째, 공식 사죄를 하라. 네 번째, 법적 배상을 하라. 다섯 번째, 그와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이러한 추악한 역사의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 영원히 잊지 않고 영원히 반복되지 않도록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라. 바로 이러한 7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1669차 수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마 이 수요 집회는 앞으로도 일본이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아마 벌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이런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설치되고 있죠. 평화의 소녀상. 이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그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 세계 대도시에 이런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이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약 89개소 이상이고요. 해외에 설치된 것은 약 16개소 이상입니다. 약간 수치는 좀 알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면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스틴티노시 해변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2024년 4월 22일에 설치됐죠. 이 스틴티노시 해변은 유럽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상의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독일,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한국어와 이탈리아, 영어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일본은 집요하게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독일 베를린에 있는 미테구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 철거 로비 사건입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게 되면 미테구 의회에서 31일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로비하고 있습니다. 주 독일 일본 대사관은 일본을 일방적으로 나쁘게 표현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독일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 위안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집요한 로비를 했습니다.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조선인 성노예로 끌려간 분들 중 약 14만 5천여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일본의 자민당 국회의원이었던 아네호레 세이지루가 1975년 연도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약 14만 5천여 명의 조선인 성노예가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얼마나 죽었는지 공식 집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14만 5천여 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 연행은 없었다. 그리고 성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20만 명의 성위안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주장은 2006년 아베 1차 내각 출범하면서 공식 입장으로 확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201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신스키라는 외무심의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공식 입장이죠. 그것도 국제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원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없었다.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구체적 증거가 없는 숫자다. 그리고 또한 성노예라는 식의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 바로 이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주장이죠. 하지만 1993년 8월 4일 한방 장관이었던 고노가 담화를 발표합니다. 고노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일본군 위안소는 군 당국 요청으로 설치됐었고, 그리고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감원과 강압으로 모집한 사례가 많았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가 드디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그들의 문제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했죠.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정권은 이미 위안부를 부정하고 그리고 2016년 1월 18일에는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1993년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발표하죠. 그 뒤에 기시다 내각은 한 발 더 나아가 강제동원 사과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자, 앞에 보시는 내용은 2021년 일본 외무성에 게재되어 있던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일본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 공식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강제연행. 군이나 관원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은 찾아보지 못했다. 두 번째, 성노예.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위안부에 관한 20만 명이라는 표현.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숫자다라고 하면서 일본 외무성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수십만 명의
일본군 성노예를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 만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일본에게 역사의 진실을 묻고 바로 이러한 반인륜적인 역사 범죄, 전쟁 범죄를 묻고 사죄를 요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꽃다운 청춘을 위련당한 우리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뼈아픈 역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